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5월에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었죠. 미국 지수나 우리 지수나 대표 지수가 한 7% 정도 월간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2월에는 그래도 제법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다우는 하락분 다 만회해서 7% 올랐고 우리 코스피는 4% 정도 돌려놨습니다. 역시나 미증시가 더 탄력이 강했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제 2100선 올라온 흐름이죠. 이번 주는 이제 G20 정상회의가 이제 오사카에서 있습니다. 가장 큰 이번 주의 현안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FOMC였고요. 기대가 크면 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기대가 낮아졌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란 얘기도 있고 이번에 해결 완전히 되지는 않을 거란 생각도 있어서 중간치 정도의 기대감인데요. 어느 정도나 충족을 하는지 또 이게 주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얼마나 이 요인들로 흔들릴지도 변수인데요. 구체적인 이번 주 또 주목할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다우나 나스닥은 주말에는 이제 0.1 정도, 0.2% 정도 밀렸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약보합이네요.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증시를 구해낸 거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7월에는 금리를 내릴 걸로 확실시 거의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얼마나 더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까요? 글쎄요, 실제로 7월에 내린다 안 내린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의 미국의 금리 인하를 봤을 때는 369, 12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7월에 대한 기대가 좀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아니면 그 다음인 9월에 인하가 될 테니까 6주에 한 번씩 열리니까요. 그래서 다음 또는 다다음 이 FOMC에서는 금리가 좀 내려질 것 같습니다라는 쪽으로 기대가 모아져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 어느덧 2100p 이제 다시 넘어서서 거래하고 있는데 우리 솔직히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뭔 얘기들 했어요? 이번엔 2000이 깨진다. 다시 한번 맞붙었다. 증시가 좀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우리 2000p는 돌바닥입니다라는 얘기로 버텨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FOMC 카드를 보면서 큰 시름 하나는 덜었고 적어도 FOMC 그러니까 페드가 마이웨이를 외치는 작년에 이 상황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죠. 그럼 마지막 남은 카드는 뭐겠습니까? 작년에 우리를 괴롭혔었던 거. 결국은 미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화웨이를 이제 건드리면서 우려가 좀 커졌었고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는 하웨이 말고도 중국의 다른 5개 업체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건드리겠다라는 이 뉴스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것보다 주목했었던 거는 G20 회담에서 미중이 만난다. 또 그 만나기 이전에 실무진들 쪽에서 협상을 시작한다. 라는 부분에 더 큰 점수를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카드만 우리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대치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오는 주말 사이에 모든 게 해결되고 7월서부터는 꽃길만 걸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 얼마 안 계시잖아요. 기대치가 과도하지 높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7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좀 시장이 앞섰을 수 있지만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기대는 아닐 거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7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첫 코너에서는 페드 얘기를 조금 하고 두 번째 코너에서는 미중 얘기를 좀 해서 종목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먼저 페드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내용들 다 접하셨을 텐데 제가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천천히 한번 보죠. 일단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거를 뭘로 알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5월 성명서에서는 경제 활동이 견고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네요. 적당한 속도라고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견고하다, 견고한 속도다, 적당한 속도다. 어디가 톤다운이에요? 적당한 네, 적당한이 톤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값을 떨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이 발판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뉴스 헤드라인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인내심. 연준이 인내심을 잃었다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문구가 삭제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뭐 비둘기파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점도표를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점도표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엔 제가 이 얘기 하겠죠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갔는데 점은 17개입니다. 17개의 점 중에 한 명은 인하의 표를 찍었고 7명은 7명은 두 번의 인하를 점을 찍었습니다. 향후 FOMC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금리가 어떻게 점도표라는 게 이거예요. 올해 말 금리 얼마, 내년 얼마, 장기적 금리 얼마, 뭐 점 하나 찍어봐요. 뭐 요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점들이 이제 점도표인데, 그러면서 이제 점도표의 중앙값,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2.1%로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기존의 가이드보다 한 2차례 정도, 내년의 금리 가이드로 봤을 때는 2차례 정도 낮다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자회견에서 또 나왔던 표현인데, 많은 의원들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죠. 많은 의원들이 더 완화해야 될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FOMC는 우리한테 기대 이상을 안겨줬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물가 전망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보다 떨궜고, 성장률 전망치도 뭐 크게 떨구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표현에서 봤었던 거죠. 많은 의원들이 인하에 대해서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로 경기 성장 속도에 대해서 톤다운을 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물가 전망치 떨궜고 경기 전망치 예전보다 약해졌고 그러면 상당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멍석은 다 깔아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7월 FOMC에서 인하가 될 확률, 9월 FOMC에서 인하가 될 확률 높게 유지되고 있죠.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거 같아요. FOMC마다 차이는 6주 벌어져 있는 것뿐인데 7월에 대한 기대 다소 좀 높을 수 있다. 이건 어느 정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월까지 한 번의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 이거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7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장 다음 FOMC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두 번의 이 FOMC 사이에서 한 번에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7월 아니면 9월이란 얘기인데 7월이면 어떻고 9월이면 어떠냐. 우리가 적어도 페드가 시장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카드를 통해 살펴본 이 내용 중에 페드는 적어도 시장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인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 미국 연준의 입장을 봤는데요. 금리를 내리는 기조로 간다면 그게 주가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과거에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찝어드렸었던 게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네. 때문에 뭐 막 이 날아가던 증시를 금리 인하한다니까 더 날아가게 만들고 그렇진 절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으면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떨구면서 시장이 부러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뭐 한번 지켜봤었던 것처럼 시장이 솟구쳐 올라가던 와중에 연준이 금리를 빼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린 다음에 금리를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완충 작용을 해준 거지 이게 상승 탄력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자체가 과거보다 경기 전망이 떨어졌고 물가 전망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 동력으로서 굉장히 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미중 무역 얘기로 흔들렸던 시장에 호재는 될 수 있습니다. 완충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6월 증시에서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6월 증시에서 반영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그때그때 다르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여쭤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번 주에 G20 정상회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자료를 첫 페이지 하나 보시면 네. 제가 인터넷을 돌다가 이제 사진을 하나 캡처를 떴는데 네. 뭐 서로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요즘 트럼프는 날이면 날마다 말이 바뀌어요. 하루는 불을 질렀다가 하루는 물을 뿌렸다가 뭐 이렇게 하루하루 날이 다르죠.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뭐 각종 분석 이 얘기들이 지금 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옆에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타협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가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상 가는 게 중국한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때려낼 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는 게 많으니까요. 중국은 때려낼 게 없어요. 미국에서 사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뺏을 게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뺏을 게 있어야 싸우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뺏을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클을 많이 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정확하게 맞받아칠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맞받아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협 쪽의 무게를 좀 더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리면서 싸움이 좀 양쪽으로 좀 튀었었던 거거든요. 대표적인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뭐 업체 중에 하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이 핸드셋 메이커 중에서 삼성, 애플 아니면 사실 화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도 작지 않은 중국의 자존심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때려냈었다는 부분들이 우리 지난주 방송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반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우리 증시 그렇게 생긴 거예요. 뭐 시가총액 1, 2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반도체 시황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약점이 있죠. 그러면 이번 주에 오사카에서 트럼프와 이 시진핑이 만나서 뭐 그래 악수하고 뭐 이제 우리 절대 싸우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합의될 가능성 거의 없지만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됐을 때는 언더퍼폼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도 보는 것처럼 최근 언더퍼폼 이 정도를 보게 되면 시장 대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주목해서 보는 점은 이거예요. 완화됐을 때 상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반등한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백데이터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시장 대비 하이닉스의 강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크게 방향성이 다르지 않는 이 대목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1, 2가 뛴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가총액 1, 2가 뛰면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이걸 먼저 보여드리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빅2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간 수급서부터 한번 보죠. 외국인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난주 그림이니까 여기서부터가 지난주죠. 끌어당기는 모습이 전주와는 확연히 다르죠.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도 매도가 아닌 매수를 넣었죠. 옆엔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는 뭐 크게 따라갔었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 2 쪽으로 수급이 마이너스로 쏠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총 수급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그 전주 수급하고는 많이 다르죠. 외국인들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근래 들어서 보기 힘들었었던 2천억, 3천억 플러스가 뜨니까요. 선물 수급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나갔죠. 선물 먼저 돌려내고 그 다음에 현물 돌려낼 거다. 선물이 숏을 찍지 않는 걸로 봐서 현물 시장의 개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 결과가 어땠어요? 지난주 시장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30p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는 23p 올랐어요. 뭐 그 전주도 23p 오르고 지난주에도 30p 올랐으면 이건 뭐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차이점은 여기서 나와요. 코스닥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플랫입니다. 0.4p 올랐어요. 그럼 0.4p면은 그냥 전주 금요일하고 전전주 금요일하고 종가가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전전주에 이 코스피 23p 올라갈 때 이 코스닥은 얼마 올랐느냐? 그때 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종목장도 살아있고 뭐 시장 지수도 반등 올라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뛰어버리고 종목 다 죽고 뭐 하이닉스 뭐 5% 올라가고 종목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반등으로 시장에 힘이 쏠리냐, 종목장으로 힘이 쏠리냐, 이게 반등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종목 선택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장들이 곧잘 먹히지 않았다. 이게 수급의 확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빅2 쪽으로 쏠리는 시장이면은 시장은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올라온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종목장이 뭐 타이밍이 왔네 안 왔네 가지고 불만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반복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종목장 쪽으로 분위기 안 쏠렸을 뿐이지 종목들이 낮아 빠지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목으로 봐도 지수로 봐도 시장에서 불리한 시점으로 이 빅2의 반등을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 하나 보죠. 하이닉스가 이거 영업이익률 단위인데 얘네가 무슨 뭐 포털 사이트도 아니고 게임주도 아니고 60% 가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좋긴 하지만 비정상적이었던 거지. 여기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졌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는 영업이익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대 영업이익률만 나와도 저거 대단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다시 반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가 주목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북밸류 대비해서 봤을 때 1배 간당간당한 이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저거 비쌉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가 아니고요. 반토막 그 이상난 이 디램 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년비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난 디램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의 반등을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시 반전을 시작했을 때 이때의 반등 탄력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반토막 이상난 반도체 가격에 더 떨어질 겁니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빅2 쪽으로의 방향성이 불리하지 않을 거고 빅2 쪽으로의 방향성이 불리하지 않으면 시장의 방향성이 불리하지 않을 거고 시장의 방향성이 불리하지 않을 때 종목장이 왔다 안 왔다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종목장이 무너지는 그림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매우 기다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도체 가격의 회복.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시장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면서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좋은 시각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G20 정상회의에만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G20 얘기 나왔을 그러니까요. 때 교역량 기대에 대한 뭐 하향, 예. 뭐 경기 기대치에 대한 하향, 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다 뭐 그럼 제일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게 많은 게 뭐냐, 뭐 중국을 때려내면서 제일 많이 피해 입는 게 뭐냐, 뭐 이런 부분들로 이 얘기가 모아지면서 결국 반도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말이란 말이죠, 회의가. 네, 이번 네, 네. 한 주
전략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주 초반에 해버리면 맞습니다. 보고 반응을 해버리면 되는데 맞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요.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뭐 하는 사이에 지금 2120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하는 사이에 2200 하던 게 사실 뭐 2000피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2000피는 역시 안 깨지는 거였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맞는 게 됐었던 거고 네. 지금 마지막 퍼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G20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G20에 대한 기대가 높냐 낮냐. 우리 지금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퍼즐에 대한 기대는 적어도 마이너스 값은 아닐 거다. 그럼 마지막 퍼즐이 맞으면 시장은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긍정적 시간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가 잘 됐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아침에 얘기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장이 사실은 한 주가 시작되고 나면 방향성을 좀 보고 얘기할 텐데 주말에 이제 쌓여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중심을 늘 잘 잡아주고 계세요.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